이어서 4번입니다. It shouldn't be surprising 이렇게 되어 있어요. shouldn't는 뭐 이렇게 이제 놀라서는 안 된다 이게 아니라요. 이거는 이제 should를 추측의 의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 놀랍지 않을 거야 이 정도로 가는 거고요. 요 녀석이 가주어의 역할을 하겠죠. 자연스럽게 투부정사를 진주어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절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리 놀랄만한 일은 아닐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이런 게 있을 거야. 일련의 복잡한 규칙들이 있어서 이 규칙들이 다음과 같은 것들을 지배하게 되는 거지. how부터 묶어볼까요? 딱 how 앞까지가 빈칸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구조를 어, 닫으시면 되겠죠.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투부정사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점점 이제 판이 커지고 있는 그 그림이죠. 아니, 색을 달리 했어야 되나? 이게 여기서 닫혀요. 그다음에 요 대절이 여기 끝날 때까지 가서 닫혀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게 여기서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나는 지점이 다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언어의 단위라고 하는 것이 are stuck together 합쳐지거나 아니면 조직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방법을 법칙을 지배하는 복잡한 규칙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그리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언어 단위가 결합되고 조직되는 방식을 정해주는 그런 이제 일련의 좀 복잡한 규칙 같은 것들이 있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놀랄 만한 일이 아니야. 당연한 거라는 거죠. 결국 어쨌든 in what other science do we not see?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사의 문문이고요. 흔히 이제 rhetorical이라고 해요. 수사의 문문으로서 이건 답을 구하는 질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어떤 다른 과학의 분야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게 있을까? We do not see the same principle at play. see at play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건 이제 작용하다라는 의미예요. 똑같은 원칙이 작용하지 않는 다른 과학 분야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일한 원리가 작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없는 다른 과학이 있던가? 아니, 없어. 다른 과학에서도 아마 분명히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Consider chemistry. 오케이. 이게 이제 이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원칙이 작용하는 걸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언어와 똑같은 규칙이 작용하는 사례로서 케미스트리를 보는 거죠. 케미스트리를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요 구간에 대한 답을 찾을 때는 뭐가 어떤 게 필요한 거냐면 우린 지금 언어랑 관련된 답을 찾는 거잖아. 그지? 언어랑 관련된 답을 찾는 건데 이게 여기서도 나타날 거라고 했고 그거의 예시가 지금 이거예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 케미스트리의 성질을 보고 언어에 작용하는 이런 이제 방식 역시도 똑같이 같은 원리로 답을 찾아낼 수 있을 거라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 요소 building blocks 뭔가 건물 같은 걸 짓는 데 사용되는 기본적인 벽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화학에서 기본적인 구성 요소는 원자인데 이 원자가 한데 모여서 함께 form molecules 분자를 형성해. 그지? 원자가 분명히 모여서 분자를 형성을 하는데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You can't just take any old atoms and stick them together. 근데 여러분은 단지 그냥 원자 아무거나 잡아다가 이거를 그냥 단지 그걸 합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는 걸 의미해요. 그냥 어떤 원자들 아무거나 그냥 잡아다가 그걸 합친다고 다 분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어떻겠어요? 각각의 분자는 is made up of 구성되다죠. 아주 매우 특정한 결합이에요. 무엇의 결합이냐면 a very specific set of atoms. 아주 특정한
아주 특정한 이제 일련의 원자들을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조합해야 돼. 그러니까 결합되는 원자의 종류도 되게 특정한 것들이 합쳐져야 되고, 그걸 이제 아주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해야 된다는 거죠. 일종의 말하자면 공식이나 뭐 아니면 결합식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분자가 만들어지는 데는 그만한 규칙 같은 것들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다시 이제 예를 들어서 보는 게 이제 물입니다. Consider water.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것을 알고 있어요. 물 분자는 두 개의 수소와 그 다음에 하나의 산소 원자로 구성이 되죠. This amount of these specific atoms, 그 특정한 원자들의 그 양들은 뭘 따르냐면 follow some general principles, 일반적인 원칙을 따라요. 원자가 결합되는 규칙에 일반적인 원칙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결합되는 데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수소 원자 두 개와 산소 원자 하나가 결합되는 규칙을 이제 따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 그런 유형의 분자가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화학 입문 수업에서 인트로덕토리는 뭔가 소개하는 형태로 수업하는, 그러니까 이제 막 발걸음을 내딛는 사람들에게 화학이란 이런 거야 라는 걸 소개해주는 그런 수업입니다. 그래서 화학 입문 수업을 나타내고요. 그러니까 101 같은 거죠. 화학 입문 수업에서 어떤 학생은 뭘 배우게 될 거냐면 the different elements of matter, 물질의 다양한 구성 요소들에 대해서 배우고 what they are composed of, 그게 어떻게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배웁니다. 뿐만 아니라 뭐도 배우냐면 learning the rules, 규칙을 배워요. that govern how those element atoms are allowed to stick together. 어떻게 이러한 이제 원소 원자들이 합쳐질 수 있도록 하는지 그걸 지배하는 규칙에 대해서 배운대요. 아, 요게 결정적이네요. how부터 지금 나왔잖아요. 이게 어떻게 결합되고 구성되는지라고 얘기했고, 얘네들이 어떻게 합쳐지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어에 대한 답을 찾는 거지만 이 다음 문장을 통해서 이게 다른 과학 분야에서도 똑같은 원칙이 작용함을 이제 알 수 있었고, 그거에 대한 예시가 화학이니까 지금 이게 화학에 관한 얘기라면 얘가 똑같이 언어에도 적용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장이 결정적인 힌트가 되어서 이와 같은 답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식을 알고 있다면 그렇게 되면서 이제 이 학생들이 뭔가를 구축하기도 하고 분해하기도 해요. 더 복잡한 이제 어떤 물질의 어떤 조직들을 구성하기도 하고 그것들을 더 분해하기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어 단위를 조직하는 방식과 화학적 구성, 그러니까 여기서 뭐 분자를 구성하는 방식이겠죠. 얘네들이 되게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이거는 얘네들을 이 방식을 이제 좀 지배하는, 규정하는 일련의 복잡한 규칙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이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